내 나이 19. 나는 곧 있을 기말고사를 앞두고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한참 공부를 하는데 새벽 2시쯤 엄마가 방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 야식 가져왔어. 문 열어. 나는 평소 엄마가 갑자기 들어오거나 동생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싫어서 문을 잠그고 공부를 했다. 한참 집중하고 있던 터라 나중에 먹겠다고 말하였다. 그렇게 1시간 정도 흘렀을 무렵 다시 엄마가 노크를 하였다. 간식 가져왔다니까. 먹으면서 좀 해. 어여 문 좀 열어봐. 나는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아서 초조하기도 했고 그때 마침 영어 듣기에 열중하고 있던 터라 엄마에게 신경질을 냈다. 아, 엄마, 나 안 먹어도 돼. 시험 얼마 안 남아서 집중해야 된다고. 그러자 갑자기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끄러! 어서 문 안 열어? 문 열라고. 열어! 열어! 엄마는 갑자기 이상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나는 위축이 되어 문을 열려고 했으나 뭔가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어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부탁이야. 제발 문 좀 열어보라니까. 나는 평소 엄마답지 않은 간절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문득 갑자기 생각이 났다. 엄마가 이렇게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잠에서 깨지 않는 아빠랑 동생, 그리고 오늘 낮에 엄마가 시골 외할머니 댁에 다녀온다고 했던 이야기가 말이다. 과거 내가 근무를 했던 방문 판매 회사에서 떠도는 무서운 이야기이다. 기본적으로 그 회사는 3명이 하나의 그룹을 이뤄서 조장이 차를 몰고 해당 지역의 사원들을 데려가는 구조였다. 일반 영업사원들은 그 지역에서 계약을 권하고 실제 성사가 되면 조장의 차에서 계약서를 가져가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었다. 과거 이 회사에 무척 실적이 좋은 상호라는 젊은 사원이 있었다. B그룹의 조장이었던 영도 씨는 입사할 무렵부터 상호를 잘 챙겨줬기에 상호는 영도 씨 그룹에서 일하는 경우가 잦았었다. 어느 날, 그날 역시 영도 씨 그룹에 배정된 상호는 계약을 따내기 쉬운 편인 신축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집을 비우거나 입주를 안 한 가구가 많았는지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다. 영업을 뛰다 보면 그런 일들은 종종 있기 마련이었기에 상호는 신경 쓰지 않고 마지막 집 초인종을 눌렀다. 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미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입에 익은 인사치레를 술술 뱉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연 여자는 무척 좋은 느낌이었다고 하였다. 게다가 꽤 미인이라고 하였다. 상호는 갑자기 의욕이 솟아났다.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지금까지의 영업 경험으로 봐 감이 잡힌 상호는 그녀를 보는 순간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상호의 예상은 맞아떨어져 여자는 곧 집 안으로 들어와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가 있는 부엌으로 안내된 상호는 문득 천장을 보고 얼굴이 새파래졌다. 천장에 빽빽하게 아기 사진이 잔뜩 붙어 있었던 것이었다. 사진은 사이즈도 피사체도 모두 달랐지만 빈틈 하나 없이 천장 가득 붙어 있었다. 참 기묘한 광경이었다. 상호는 그 모습에 조금 공포를 느꼈지만 금방 전까지 이야기하던 여자에게는 결코 나쁜 느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싱글벙글 웃는 얼굴과 상냥한 태도 때문에 호감까지 생길 정도였다. 무엇보다 고작 이 정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가장 강하였다. 그래, 천장에 있는 사진은 신경 쓰지 말자. 상호는 혼잣말로 자신을 타이르고 상품 설명과 기기 실현 등을 농담 섞어가며 이야기하였다. 대개 새댁들은 남편 탓을 대며 계약을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일도 없이 아주 무난하게 얼마 지나지도 않아 여자는 계약 의사를 밝혔다고 하였다. 상호는 승낙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을 위해 영도 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연락을 받고 방에 들어온 영도 씨 역시 천장의 사진을 보고 당황한 듯 계약을 최종 확인하는 와중에도 어딘가 어색한 모습이었다. 상호 역시 이 집이 기분 나빴기에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을 끝내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계약이 끝날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영도 씨가 도장 찍을 곳을 체크하고 있는 와중 옆방으로 이어지는 벽 너머에서 남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목소리는 낮은 남자의 목소리로 무심코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몹시 괴로워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처럼 들렸다. 아무리 계약이 중요하다지만 상호도 영도도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본 후 여자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방금 전까지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던 여자는 소름 끼칠 만큼 무표정한 얼굴로 상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상호는 공포를 삭히기 위해 뭐라도 말하려다가 여자의 이상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말을 삼켰다. 마음 깊은 곳에서 눈앞의 여자가 뭔가 기분이 나쁘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분명 본능적인 이유에서 그랬던 것 같았다. 그리고 그건 영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마치 가위에라도 눌린 것처럼 그저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이에도 남성의 신음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여자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웃는 소리를 내었다. 내가 도장을 어디에 두었더라? 여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겨우 대답한 상호를 보며 여자는 입가만 움직여 희죽 웃었다. 이 사람들 뭐지? 역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상호가 패닉에 빠질 무렵 더욱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다. 여자의 머리가 좌우로 마구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여자는 날카로운 소리로 웃기 시작하였다. 여자의 얼굴은 변함없이 상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상호는 공포 때문에 금방이라도 올 것만 같았다. 방 안 저편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신음소리와 여자의 날카로운 웃음소리,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도 이상하였다. 야, 이상호, 정신 차려. 일단 돌아가자. 영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상호는 급하게 짐을 챙겨 필사적으로 현관 쪽으로 향하였다. 여자가 쫓아오는 기척은 없었다. 그런데 현관을 나오는 순간 무심코 뒤를 돌아본 상호는 후회를 하고 말았다. 열려있는 문 너머로 거실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곳에는 여자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소름이 끼쳤다고 하였다. 상호와 영도는 필사적으로 도망을 쳐 차로 돌아온 후 서둘러 그곳을 떠나였다. 하지만 다음날 상호는 그 집에 계약도 맺지 않고 상품을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그 집을 찾아가는 건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상품을 버려놓고 올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결국 상호는 영도에게 부탁을 해 다시 그 아파트로 향하였다. 주저하면서도 인터폰을 누르려던 상호였지만 이상한 걸 깨닫고 말았다. 팀장님, 잠깐 여기 좀 보세요. 상호가 가리킨 것은 현관 옆에 설치된 가스미터기에 달린 꼬리표였다. 그건 원래 그 집에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만 붙어 있던 것이었다. 깜짝 놀란 두 사람은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거 거짓말 아니지? 영도가 중얼거렸다. 몇 번이고 인터폰을 눌러봐도 반응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관리실에 연락을 해 사정을 털어놓았다.
몇 분 후 도착한 관리실 경비원은 영도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확인만 해드리는 거예요라며 문을 열어주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방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고 어제 봤던 풍경 또한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거실에 조용히 놓여있는 상품만이 어제의 사건이 거짓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 영업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상우는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고 방에 갇혀 살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를 알뜰히 챙겼던 영도는 상호의 소식이 궁금해 그의 집을 찾아가 보았지만 그의 집은 상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텅 비어 있었고 상호는 그대로 실종되어 현재까지도 영영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그날 그들이 보았던 그 여자의 정체와 그곳에서 들었던 그 소리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상우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